숫자 하나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2026년 2월 26일 대한민국 증권거래소의 전광판에 숫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6307. 주식을 모르는 분들도 이 숫자의 의미를 직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뀌었다는 것을. 1997년 우리는 IMF에 손을 벌렸습니다. 코스피는 277까지 무너졌습니다. 2024년 군화 소리가 국회를 향했습니다.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코스피는 6천을 돌파했고 K방사는 세계 4위를 향해 달리고 있으며 반도체와 AI는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36년간 노벨상과 세계적 시상식 현장을 누빈 저널리스트로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입니까? 일부 위기를 먹고 자란 나라 대한민국. 먼저 잠깐 역사 앞에 서보겠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당시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장관은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국가 외환 보유액이 바닥을 쳤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삼성자동차, 대우그룹, 기아차,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해체되거나 매각됐습니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쳤고 이혼율이 폭증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장들의 뉴스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의 진단은 냉혹했습니다. 한국은 회복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3년 만에 IMF를 졸업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장롱 속에 있던 결혼반지와 돌반지를 들고 나온 어머니들. 그 금의 무게는 227톤, 약 22억 달러였습니다.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오직 대한민국만이 쓸 수 있는 챕터였습니다. 2016년 그리고 2024년 한 번도 고통스러운데 대한민국은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 트라우마입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수년간 혼란이 이어지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작동했습니다.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다가 판결이 끝나면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현장에서 취재한 외신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승리한 후에도 폭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 속에 이미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를 향했습니다. CNN은 긴급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BBC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헤드라인으로 올렸습니다. 전 세계 뉴스룸이 숨을 멈추고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6시간 후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총성은 한 발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맨손으로 달려갔고 국회의원들이 담벼락을 넘었으며 법과 헌법이 총칼을 이겼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 강해지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의 DNA입니다. 2부 경제의 기적, 숫자가 말하는 진실. 이제 숫자 앞에 서겠습니다.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감동보다 팩트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6307 역사상 최고치. 2026년 2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6307.27포인트로 마감하며 6000 고지를 굳건히 넘어섰습니다. 5000에서 6000까지 1000포인트가 상승하는 데 걸린 기간은 불과 한 달 남짓으로 이는 4000에서 5000까지 오르는 데 걸린 3개월보다 2배 빠른 속도입니다. 이 숫자가 왜 의미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 IMF 때 코스피는
277이었습니다. 그 숫자에서 6,307이 됐다는 것은 22배 성장입니다. 전 세계 주요 경제국 중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상승을 주도한 것은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33.78% 상승하며 20만 원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35.81% 오르며 10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2월 첫 20일 동안 한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23.5% 증가한 43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AI 붐 속에서 반도체 수요 급증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AI 붐 속 반도체 수요 급증. 이 한 문장이 대한민국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전 세계가 AI에 미쳐 있고 AI의 두뇌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핵심인 HBM 고대 역폭 메모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AI 혁명의 뒤에는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있습니다. K방산, 무기 강국의 탄생. 2026년 한국방산 4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6조 6,522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합산 매출은 48조 원대에 달합니다. 20년 전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은 연간 30억 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2022년, 2023년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수출 대상국은 전 세계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 세계는 한국 무기를 선택할까요? 미국 로이터 통신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유럽의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생산 역량이라며 성능이 상향. 평준화된 시장에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빠릅니다. 한국은 정확합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이 세 가지가 K방산이 세계를 사로잡은 비결입니다. 2026년은 한국방산 수출 2막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해로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 운용 정비의 마루와 현지 생산을 포함한 장기 경쟁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총 한 자루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방 시스템 전체를 한국이 함께 운영하는 파트너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방산이 세계 안보 생태계의 핵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업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 한국조선업은 현재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AI 자율운항 시스템,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비싼 배들을 한국이 독점 수주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LNG선, 미국의 군수 지원함, 유럽의 크루즈선, 세계 바다를 누비는 대중 상당수가 한국 손에서 태어납니다. 수출 슈퍼사이클 기업들이 질주한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방산, 조선, 바이오. 이 6개의 엔진이 동시에 풀가동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슈퍼사이클이라 부릅니다. 모든 주력 산업이 동시에 호황을 맞는 수십 년에 한 번 오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지금, 바로 지금 대한민국 앞에 와 있습니다. 3부 21세기 세종대왕 이재명 대통령과의 10가지 평행이론. 이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역사학자들과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최근 회자되는 비교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세종대왕.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왕과 대통령을 비교한다? 시대도 다르고 제도도 다른데? 하지만 그 비교의 근거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세종대왕은 누구입니까? 조선의 제4대 왕. 재위 1418년에서 1450년. 32년간 한글 창제, 과학기술진흥, 북방 개척, 민생경제개혁. 역대 500년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인물.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했고 밤새워 신하들과 토론하며 정책을 만들었으며 언제나 백성이 먼저를 외쳤습니다. 자, 이제 10가지 비교를 시작합니다. 첫째, 출신의 역경을 딛고 오른 자.
세종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서와 학문으로 스스로를 단련했고 결국 형들을 제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상도 안동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일하며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권변호사가 됐습니다. 역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둘째 실용주의, 이념보다 민생. 세종은 유교 국가의 왕이었지만 불교 의식도 허용했고 도교의 의술도 채택했습니다. 백성에게 도움이 되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철학. 이재명 대통령은 좌도우도 아닌 실용을 내세웁니다. 진보 정당 출신이지만 기업 친화적 경제 정책을 도입했고 보수의 전유물이던 국방 강화를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그것이 옳은 정책이라는 철학. 600년의 시간을 건너뛴 같은 목소리입니다. 셋째, 과학기술에 대한 집착.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하고 치국이, 자경루, 혼천이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인프라를 구축한 왕.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AI, 배터리를 국가 생존 전략으로 선언하고 관련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6년 국방 R&D 예산은 3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3% 증액됐으며 AI 국가 전략 투자는 전례 없는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세종이 치국이로 하늘을 제쌌듯 이재명은 AI로 미래를 설계합니다. 넷째, 부동산과 토지 개혁. 세종은 공법을 만들었습니다. 17년의 논의와 18만 명의 설문조사, 역사상 최초의 국민 여론조사,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는 제도 개혁.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40년 최대 난제였던 부동산 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라는 철학 아래 불로소득 차단과 공공주택 공급을 병행했습니다. 땅으로 부당하게 부를 쌓는 구조를 바꾸려 했던 세종과 부동산으로 대물림되는 불평등을 끊으려는 이재명. 그 뿌리는 같습니다. 다섯째, 국방 영토를 지키는 자. 세종은 1419년 이종무 장군을 보내 대마도를 정벌하고 사군 육진을 개척해 현재 대한민국의 북쪽 국경선을 확정했습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국경이 지금도 우리 땅의 경계선입니다. 이재명 정부 아래 K방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천궁2 미사일, K2 전차, K9 자주포.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무기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두 지도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인재 등용, 신분을 보지 않는다. 세종이 등용한 장영실은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신분이 아닌 재능으로 인재를 판단한 세종의 해안.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계파나 학연 지연보다 능력과 현장 경험을 중시합니다. 경제팀에는 현장 전문가를, 외교팀에는 실무 경험자를, 일 잘하는 사람을 우선하는 원칙. 세종의 탕평이 21세기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언론과 소통,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종은 사관원과 사헌부, 오늘날로 치면 감사원과 언론기관의 직원을 장려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의 잘못을 지적해도 벌하지 않고 오히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정기적인 국민 직접 소통을 중시했습니다. 계엄 사태를 거치며 오히려 더 강화된 언론의 자유, 더 활발해진 시민 토론 문화, 비판을 흡수하고 성장하는 리더십. 이것이 진정한 민주적 리더의 모습입니다. 여덟째, K문화, 문화 강국의 기틀을 만든 자.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단연 한글 창제입니다. 1443년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BTS도, 오징어 게임도, 한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는 전 세계 주류 문화가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화산업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고 창작자 지원 인프라를 확대했습니다.
세종이 한글로 문화의 씨앗을 뿌렸다면 이재명은 그 나무의 열매를 전 세계로 수확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민주주의 수호, 법치를 지키는 자. 세종은 왕권을 강화하면서도 법전인 경국대전 편찬을 주도해 법 앞에 왕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위기를 헌법재판소와 국회라는 제도적 절차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총이 아니라 법으로, 권력이 아니라 절차로. 세종이 법전을 만들어 왕도 법 위에 서지 못하게 했듯 이재명은 법치의 원칙을 지켜 민주주의를 수호했습니다. 10번째, 100년을 내다보는 해안.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 당대의 필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수백 년 백성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국가전략, 에너지전환, 의료개혁은 모두 2030년, 2040년, 나아가 2050년을 향한 설계도입니다. 당장의 인기보다 미래의 국익을 선택하는 지도자. 나는 지금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100년 후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한다. 이 말이 두 사람을 하나로 잇습니다. 4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 대한민국이라는 등불. 저는 36년간 세계를 취재하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헝가리, 터키, 브라질, 미얀마. 한때 민주주의 국가로 불렸던 나라들이 권위주의로 미끄러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의 지표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나라가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계엄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겪고 나서 오히려 더 강해진 민주주의. BBC는 이것을 자기 치유하는 민주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민주주의가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을 아는 나라. 한국의 경험은 지금 세계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정치학자들이 서울에 와서 공부하고 미국의 민주주의 연구소들이 한국 모델을 분석하고 아시아 신흥민주주의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이런 경험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5부, 20대에게 그리고 100세에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대 여러분께 취업이 힘들고 집값이 무섭고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태어난 나라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만든 세대의 후손. 계엄 앞에서 맨손으로 달려간 용기의 세대. 그 DNA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는 AI, 반도체, 방산, 조선이 동시에 폭발하는 슈퍼사이클 위에 있습니다. 역사상 이런 시대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40대, 50대 여러분께 여러분은 IMF를 겪었고 탄핵을 겪었으며 계엄도 겪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겪고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온 그 길 위에 코스피 6000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땀이 만든 숫자입니다. 70대, 80대, 100세 어르신들께 여러분이 맨손으로 세운 나라가 세계의 부러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 10위 경제대국, 민주주의 모범국, 문화수출국을 만든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자부심 앞에 어느 나라도, 어느 역사도 고개를 숙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기적.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로, 세종대왕의 후예들이 일군 반도체로,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은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에서 지금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6000, K방산 세계 4위 진입, AI 강국, 민주주의 모범국. 이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5천만 명이 함께 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존기입니다. 가슴을 펴십시오.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입니다.